안녕하십니까. 행복학은 국어과 김건영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회화 여부를 맡게 돼서 국어과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옥차는 인사말을 먼저 가득해서 제 양력 가득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내신은 어떠했는지 설명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하는 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앞에 나와 있지만 이제 보통 재수학원에서 먼저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 쪽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두루 가르치는 경력을 쌓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여기 강북세일학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세일학원 고등학교 1학년 부에서 국어과 선임을 맡아가지고 종합적인 시험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시험에 대한 대비를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회화여고를 제일 먼저 세일학원 들어오자마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회화여고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북세일을 그만두고 이제 제가 조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1년간 좀 쉰 다음에 다시 이제 행복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분석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 아마 프린트라든지 유인물 같은 데를 보시면 시험 문제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해놨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국어학원에서 영어라고 한다면 알파벳에 가까울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을 물어보고, 물론 주관식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주 단순 암기만 한다고 한다면 문제에서 틀릴 일이 없는 그런 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윗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뭐 보기 인용문을 선택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 중 일부를 떡떼가지고서는 어디 순서에 들어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는 식으로 출제가 돼서 지문에 대한 숙지만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혀 틀릴 일이 없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수령, 공수령 문제도 단어,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시면은 어떤 단어 부분이 있는데 이 단어가 보통 작서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구석 부분에 단어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단어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마지막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문법에서 높임법과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이 높임법 문제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 같은 데서라고 한다면 호환내고 뭐 어디에 덧붙이고 예외적인 거를 많이 물어봤다고 한다면 회화여고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거, 너네 이거는 아니? 수준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지문 숙지와 내용 숙지를 꼼꼼히 할수록 고득점을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경향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보기를 토대로 보기 내용을 토대로 푸는 문제나 아니면 기본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릴만한 문제를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요. 특히나 이 8번 문제가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틀려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가 보기에서 은근하게 생략을 해놓고서는 이제 출제를 해버렸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이 내신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내용을 듣고 나서 문제를 받다고 한다면 사실 틀릴만한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 20분 문제도 밑줄치 부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집 같은 데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 유형이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다고 한다면 심지어 예시조차 똑같은, 그래서 아마 내신 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그나마 어려웠던 난이도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문제집에 흔히 실리는 문제나 문장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회화여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시가 서술형에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난이도는 사실 여고 치고는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고랑 여고를 딱 대놓고 비교를 했을 때 여고가 보통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여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남학생들이 국어를 잘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글을 한번 읽고 나면은 좋아, 이 정도면 공부가 됐어 해가지고 본문을 한 번만 읽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학교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본문 숙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고치고는 낮으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보는 게 그래도 타당하지 않을까. 교과서 미술로 출제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본문
겁니다. 그리고 문법도 기본 이론의 암기를 전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뿐더러 기본적인 규정에 대한 기초적인 암기도 뒤따라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현역 있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졸업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선생님들이 되게 문가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경향들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그래서 이 창비라고 하는 교과서 이 근방에서 쓰는 학교가 해와 여고하고 대동세모고만 써요.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워낙 독특한 학교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새로운 시도하는 문제를 낼까 괜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국어 선생님들이 주로 쓰시는 자료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들에서 나온 문제들을 응용하는 수준은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여고시험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고등급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등급컷이나 출제 경향은 선생님들마다 출제 경향이 너무 매번 달라진다고 하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선생님들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등급컷이나 출제 경향은 선생님들마다 매번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스타일을 빠르게 잡는 것이 회화여고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분석을 하자면 출제 경향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기초 개념이 암기가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수다원 내용은 까다로운 편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창비라고 하는 교과서 자체가 워낙 마이너한 지문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문 자체가 그렇게 친숙한 지문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수업 내용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하는 편이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물갈이가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맡게 된다고 한다면 3월달 동안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계속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필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수업 방향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선생님을 빠르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신 대비를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섣부른 예상보다는 그냥 정석적으로 일단 내신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순 암기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으므로 그런 부분에 일단 포인트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 시험에 유리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잘하는 학생이겠죠. 저는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의고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신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왜 출제자 직강의 수업을 놓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출제자고 그 출제자 직강의 수업을 놓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고 선생님이 강조해주는 것을 잘 챙긴 학생, 그냥 요령을 피우지 않고 정석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 기초 개념 탄탄하게 잡은 학생을 잡은 이유가 지금 어떤 학교 선생님이 오더라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으로 제가 잡아준 겁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인지 유형을 빨리 파악을 해서 조금 눈치가 빠른 학생,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방금 전 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그림인데요.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뻔한 내용이라서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가운데 부분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든지 학원에서 저희가 학원만 잘한다고 성적이 오르지는 절대 않아요. 그렇다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성적은 오르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어렵죠.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국어다 보니까 저는 약간 신념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영수 그리고 여기 과학 선생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내신 공부하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보통 수학이나 영어를 뽑죠. 보통 국어를 먼저 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수학이나 영어를 하고 다른 과목을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국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국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럴 때 효율적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저는 학원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는 역할이 바로 학생이다. 그래서 시험 내신을 잘 보면은 당연히 학원의 도움은 있습니다만 학생의 덕이 가장 큰 거고요. 만약에 시험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학원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학생이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인도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같이 공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외여행은 어떻게 국어가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한다면 요약을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이 아닐 때랑 내신 기간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해요. 그리고 대상 당연히 해외여 학생 1학년 대상이고요.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고전시간 명강이라고 해서 고전시간을 통해서 본문 작품들의 접근법을 통해서 모의고사 대비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문법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통해서 혹시나 모를 변수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문법 문제는 전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이 교재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시험 기간, 내신 대비 기간 때는 당연히 자습서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습서를 전제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자료를 나눠주는 방향으로 내신 대비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고요. 혹시나 국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있다고 한다면 학원 쪽에 문의 주시면 제가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다시 연락드릴 거니까요.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꼭 학원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해외여행 국어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